속보, 반다이크 손흥민 이적 대반전 공식 발언, 1개월 후 주장은 제가 아닌데요. 구단 인터뷰 중 손흥민 주장 교체 폭탄 발표. BBC, EPL 최고의 주장 세대 교체, 손흥민 초대박.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26일 현지 시각, 토트넘은 내년 여름 계약이 종료되는 손흥민과의 재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이 토트넘 기둥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결심을 마쳤다, 라고 전했다. 이어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 새로운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한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은퇴하길 바라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그의 전술을 완벽하게 이행하며 수행하고 있는 주장 손흥민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이 성공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손흥민의 재계약은 팀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토트넘 젊은 선수들의 본보기다. 그는 실력뿐만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다. 선수단 내에서 영향력도 크다, 라고 밝혔다. 매체는 토트넘이 마음이 급하다. 이미 여러 팀에서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어 한다. 몇 명 팀들은 손흥민에게 이미 영입 제의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새로운 계약으로 좋은 보상을 해주고 싶어 한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트넘은 지난 여름 시장에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보냈다. 손흥민만큼은 이적을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이면서 최고 연봉자다. 그의 주급은 19만 파운드, 약 3억 1,400만 원, 이다. 이반 페리시치 17만 파운드, 2억 8천만 원, 제임스 매디슨 16만 파운드, 2억 6,400만 원에 근소하게 앞선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손흥민이 현재 받는 주급을 올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토트넘이 만약 케인에 이어 손흥민까지 놓친다면 토트넘 팬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라고 전했다. 2. 아시안컵 앞두고 2경기 손흥민 황희찬. 혼란 추격과 두 자릿수 득점 도전. 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있는 손흥민, 토트넘과 황희찬, 울버햄튼, 이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29일 오전 4시 30분 이하 한국 시각 브라이튼 앤드 호브 알비온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9라운드를 치르고 31일 오후 11시 본머스와 20라운드를 치른다. 황희찬은 28일 오전 4시 30분 브렌트포드, 31일 오전 0시 에버턴과 각각 19, 20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이 경기를 끝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전지훈련에 합류한다. 한동안 소속팀을 떠나기 때문에 손흥민과 황희찬은 남은 2경기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먼저 황희찬이 브렌트포드 원정 경기서 득점 사냥에 나선다. 황희찬은 올 시즌 정규리그서 18라운드까지 8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절정의 활약을 펼쳤다. 팀 내 득점 1위에 자리하고 있는 황희찬은 최근 2028년까지 연장 계약에 성공하는 등 주가를 높이고 있다. 리그 득점 공동 7위에 올라있는 황희찬은 내친 김에 올해가 가기 전 두 자릿수 득점에 도전한다. 황희찬은 15라운드까지 8골을 쏘아 올리며 EPL 진출 이후 첫 두 자릿수 득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후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 3경기 연속 침묵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공교롭게도 황희찬이 상대할 브렌트포드와 에버턴은 황희찬이 지난 시즌 득점포를 가동했던 좋은 기억이 있는 팀들이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남은 두 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지난 24일 에버턴과 홈경기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손타클로스의 등장을 알린 손흥민은 브라이튼과 본머스를 상대로 연속골 사냥에 나선다.
현재 리그 11호 골로 득점 공동 4위에 올라있는 손흥민은 남은 2경기서 선두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 14골과 격차 좁히기에 나선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출전으로 득점왕 경쟁에서 불리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연말에 최대한 많은 골을 집중시킨다면 토트넘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다. 3. 유벤투스. 이젠 진짜 호이비에르 뿐이야. 메시 호위무사 데폴 영입 시도 실패. 유벤투스는 징계로 미드필더 2명을 잃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주전 선수들이 잘 버텨준 덕분에 이탈리아 세리에 A 2위를 질주 중이다. 한때 세계 최고 이적료의 사나이였던 폴 포그바가 금지약물 검출로 은퇴 위기에 놓였다. 지난 시즌 세리에 A 최우수 영플레이어로 선정됐던 니콜로 파졸리는 불법 도박으로 인한 징계를 받아 시즌 막판까지 뛸 수 없다. 3호의 이 포메이션을 가동해온 유벤투스는 주전 조합 아드리앙 라비오, 마누엘 로카텔리, 웨스턴 맥케니 외에는 선발로 쓸만한 선수가 부족했고, 특히 로카텔리의 자리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예 대안이 없는 수준이었다. 지난 24일 한국 시간 로카텔리가 경기 중 부상으로 빠지면서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의 수심은 더 깊어졌다. 꾸준히 영입 목표로 거론된 선수가 토트넘 호스퍼에서 후보로 밀린 호이비에르다. 호이비에르는 지난 시즌까지 주전이었으나 이번 시즌 더 다재다능하고 기동력 좋은 파페 마타르 사르 및 이브 비수마에게 밀렸다. 지난 8월 말에도 토트넘은 플럼으로 보내고 싶어 했으나 선수가 거부했다. 최근 토트넘 경기에서 비수마의 공백을 호이비에르가 아닌 올리버 스킵으로 메우면서 이적설에 불이 붙였다. 호이비에르도 유벤투스 같은 B클럽의 러브콜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유벤투스가 노린 다른 미드필더들이 줄줄이 무산된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로드리고 데폴 영입을 노렸으나 퇴짜를 맞았다고 스페인 일간지 문도 데포르티보가 전했다. 아틀레티코는 오히려 현재 미드필더들을 지키고 호이비에르를 추가할지 저울질하던 팀이다. 아틀레티코는 1월 이적만 불허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데폴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아르헨티나 대표 데폴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의 호위무사로 화제를 모았던 터프하고 다재다능한 미드필더다. 아틀레티코가 요구하는 수비력과 전술 소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놓치기 싫은 선수다. 유벤투스가 접근했던 맨체스터 시티의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 역시 1월에 데려오긴 힘들어 보인다.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이 필립스를 완전히 후보 취급하고 있지만 오히려 알레그리 감독이 시큰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레그리 감독이 중시하는 헌신적인 태도는 호이비에르가 딱 맞고 맨시티에서도 태도 논란이 있는 필립스의 경우 탐탁찮은 선수다. 토트넘 선발 라인업이 젊은 선수 위주로 싹 바뀐 가운데 근속 기간이 길고 나이가 찬 주전 멤버는 사실상 손흥민 한 명만 남은 상태였다. 게다가 호이비에르, 에릭 다이어, 위고 요리스 등이 줄줄이 떠난다면 토트넘의 구단 문화를 신입들에게 전파할 베테랑은 진짜 손흥민만 남는 셈이다. 토트넘 레전드의 길이다. 4. 이런 바보 오른쪽 화살표 메뉴 대신 토트넘 선택 오른쪽 화살표 명장의 권유발로 찬 뉴캐슬 MF 후에마급. 데일리 스타가 퍼거슨 감독과 악연인 미드필더로 소개한 선수는 폴 게스코인이다. 1985년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데뷔한 게스코인은 1988년 퍼거슨 감독의 러브콜을 받았다. 공격형 미드필더였기에 퍼거슨 감독이 영입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퍼거슨 감독은 게스코인이 맨유로 이적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휴가를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휴가 기간 동안 이적이 무산되었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는 것이다. 사정은 이렇다. 퍼거슨과 게스코인은 이적에 동의했지만 구단이 거부했다. 뉴캐슬이 이적료로 220만 파운드를 요구했는데 맨유는 이를 거절했지만 토트넘이 받아들였다. 또한 막판에 토트넘이 솔깃한 추가 보너스를 제안해 결국 막판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휴가를 가기 전에 퍼거슨은 내가 계약을 할 것이라고 믿고 휴가를 가도 되겠느냐 라고
게스코인에게 질문했고 게스코인은 가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지금의 퍼거슨이 아니라 당신은 퍼거슨이 맨유를 맡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맨유를 우승시키지 못했다. 비록 스코틀랜드에서는 유명한 감독이었는지는 몰라도 아직 맨유의 전성기를 이끌기 전이었기에 게스코인이 강하게 맨유행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퍼거슨은 당시 게스코인 영입을 위해 발벗고 나선 이유는 게스코인만큼 능력을 갖춘 선수가 드물었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그래서 선수 영입에 적극적이었던 퍼거슨이 게스코인에 꽂혔지만 무산된 것이다. 퍼거슨은 1987년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재능 있는 미드필더인 게스코인을 처음 발견하고 반했다고 한다. 게스코인은 PFA 올해의 영플레이어와 PFA 올해의 팀에 뽑혔다. 그런데 게스코인이 맨유를 거부하고 토트넘으로 간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토트넘 회장이었던 어빙 스콜라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맨체스터로 이동하는 도중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스콜라는 게스코인에게 가족을 위한 집과 아버지를 위한 흰색 BMW, 심지어 여동생을 위한 선베드까지 포함한 몇 가지 추가 제안으로 게스코인의 마음을 흔들었다. 결국 맨체스터에 도착한 게스코인은 다시 런던으로 이동, 사인했다. 게스코인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맹활약을 펼치며 1990-91 시즌 FA컵에서 우승을 일궈냈다. 게스코인의 변심을 확인한 퍼거슨은 게스코인에게 편지를 보내 세계 최대 클럽을 거부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훗날 게스코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맨유와 계약했더라면 맨유에서 계속 뛰었을 것이다. 어린 루니를 포함해서 네빌 형제와 베컴 등이 있었다. 며 맨유행을 거부한 후 알렉스 경과 다시 대화하는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 고 후회했다. 특히 이후 퍼거슨 경은 맨유에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 2회 등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기에 게스코인은 후회했다고 한다.